재미난 거, 즐거운 거, 신나는 거, 성꾼님 고, 성공을 꿈꾸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투자 캐치하고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 상품 시리즈물 중에서 레버리지 상품 쪽을 한번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ETF 전체 시세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데요.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상품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놓고 보면 이렇게 두 종목이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라고 해서 요 코드 번호가 488080 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라고 해서 494310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조금 우리가 둘 중에 누구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오늘만 보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좀 다르고 괴리차가 좀 있습니다. 상품의 시세 왜곡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에 놓고 보면 첫 번째 타이거 상품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구성 종목을 반드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23%에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18%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 1, 2 부분에 대해서 41% 정도 수준까지 대략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한미반도체라든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면 비중 자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솔브레인도 있고요. HB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렇게 있습니다. 동진세미카까지는 그러니까 분산을 많이 시켜놓지 않았죠. 몇몇으로 분산을 시켜놓았지만 이 타이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반도체 기준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41%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 또다시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덱스 상품이 과연 나한테 더 매력이 있는지 성향 차이를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도 SK하이닉스가 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13%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32% 비중이죠. 그러니까 타이거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 코덱스 상품 자체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조금 적고 그럼 분산이 더 많이 되어 있나?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DB하이텍이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전후공정 쪽이 다 있고 원익 IPS, HBSP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작은 종목군들은 주성엔지니어링도 있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 ISC, 전후공정 연결고리 쪽에 봤을 때 고영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의료 로봇 쪽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수각들이 부각이 변화돼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고영도 들어가 있고요. 필옵틱스, 유진테크, TCK 등들도 들어가 있다. 특히 ISC와 마찬가지로 두산테스라 계속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드렸죠. 이 부분과 개별 소재단 부분에 생산 소재단 YC도 하나머트리얼도 들어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신다라면 이 부분이 분산을 덕산 네오룩스와 마찬가지로 분산을 잘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본다. 난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탄력도를 좀 더 매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타이거 상품 쪽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이쪽에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제가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또 단순한 것이 답이다 라는 부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타이거 상품으로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 들어보면요. 기준가 어렵게 잡지 마시고요. 자, 22,500원을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주당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당 3,000원 단위가 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얼마일까요? 25,500원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얼마죠? 그러면 19,500원이겠죠. 자, 요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22,500원을 기준으로 여기를 좀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좀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하단까지 19,500원 요 박스까지는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 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부분이 CPU, TPU, 그다음에 GPU 이런 연결고리들을 인공지능 산업 쪽으로 표현을 하면서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방 산업 자체를 했을 때 최소한 언제까지 보면 좋다? 최소한 우리가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도 했고 하이닉스 얘기도 드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보면 최소한 이번 2, 4분기까지 두 번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의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위치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따라가기에는 하나로만 따라가기에는 변동성 때문에 불편하다면 이렇게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22,500원에서 19,500원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 있지만 시장이 지수하고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19,500원 아래로 이 종목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멈춰 계셔야 돼요. 안정화가 잡고 다시 돌려나가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2,500원대 오늘 시장 변동성 때문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강하게 가면 뭐야 돼? 25,500원을 뚫고 갔다가 눌려주면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가면 위쪽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위쪽 부근의 목표가를 또 어떻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 28,500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열어두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상품이 28,500원대 부근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 기준이 16만 원이 넘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요. 오늘도 우리 성꾼님들과 함께 투자 캐치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소통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